네, 굿모닝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운동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특히 봄이다 보니까 파릇파릇한 새싹을 구경하시기 위해서 산에 많이 오르십니다. 사실 등산이 너무너무 건강에 좋은 운동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관절에는 무리가 갈 수 있다고 그렇죠. 해서요. 이 관절과 관련해서는 등산하실 때 많이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Y산업병원 변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봄에 등산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철에 얼었던 그 산이 네. 봄이 되면 이게 녹으면서 많이 미끄럽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가 있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길을 가다 보면은 등산하는 분들이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관절이 약한 분들은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내려가는 길에는 자기 체중의 보통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10배까지의 무리가 관절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통증도 올 수 있고 관절염이 있다면 그게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등산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우선 왜 그렇게 발목하고 무리에 발목하고 또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인지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등산을 하다 보면은 체중이 직접적으로 발목을 통해서 무릎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는데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앞쪽 관절에 있는 설계골하고 대퇴골 쪽에가 무리가 많이 가고요. 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쉽게 삐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접질린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런 발목의 외상 자체가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외측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쓸개 대퇴 관절에 좀 손상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 관절이 또 어디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그 질병들이 좀 많이 생기나요? 설계대퇴 관절에 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등산하는 분들은요. 설계골은 무릎 앞쪽에 있는 뼈거든요. 우리 이제 동그란 뼈가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앞쪽으로. 계단이나 피탈길 또는 이제 산과 같이 높은 데서 올라내리다 보면은 이 앞쪽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설계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관절의 간격이 같은데 이렇게 통증이 오는 분들을 보면은 설계골이 앞쪽 부분에서 안쪽하고 바깥쪽에 유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좁은 쪽으로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연골이 손상이 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도 오는 그런 병이 설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라는 병이 되겠습니다. 설계대퇴 과압박증후군. 이제 산에 오를 때 좀 무릎이 아프다 싶으면은 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좀 큰 건가요? 그렇죠. 제일 많은 병이 설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설계대퇴 과압박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증상을 보게 되면은 등산을 하게 되면 일단 내려갔다 올라가든지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통증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계단 중에서도 특히 내려갈 때가 통증이 더 심한데 등산 이외에도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 무릎을 구부리고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가끔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무릎을 펼 때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동반돼서 소리도 나기도 하거든요. 대부분 이 정도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설계골 쪽에 있는 연골에 손상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슬개라는 게 무릎이 이렇게 되는데 고기 아예 앞쪽 뼈입니다. 대퇴는요, 그러면? 대퇴는 무릎에는 크게 뼈가 3개가 있거든요. 위쪽에 대퇴골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경골이라는 뼈가 있고 앞쪽에 설계골이 있는데 설계골하고 대퇴골 사이에 관절이 주로 손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개골하고 대퇴골 위에 부분하고 그러니까 허벅지 부분이 되겠네요. 허벅지하고 무릎하고 연결된다고 무릎 앞쪽이 손상이 된다. 이게 이제 등산을 하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더 많이 그런가요? 내려갈 때 왜 더 무리가 많이 가고 통증이 많이 오냐면은 내려갈 때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통 자기 체중의 한 10배까지 힘이 예를 들어서
60kg라면은 600kg라는 힘이 그쪽 관절에 내려갈 무리가 때. 가니까 사실 600kg라는 힘이 그 조그만 그 뼈 관절에 무리가 간다면은 아주 큰 그 스트레스가 가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그런 원리로 따진다면은요, 우리가 사실 계단을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 계단을 내려갈 때도 왠지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슬개골 쪽에 앞쪽에 이제 무리가 가고 또 허벅지하고 연결된 바로 그 무릎과 연결된 이 부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는 하산할 때 무리가 간다는 거니까 이거 계단 내려갈 때도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 환자분들의 그 증상을 보면 전형적이거든요. 예. 통증이 무릎 앞에 있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을 구부리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버스 오래 타면은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요. 오, 맞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자 같은데,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극장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그 편해졌지만 예전 극장은 좁았지 않습니까? 극장 가서 이제 영화 구경 뭐 이제 1시간 이상 할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고요. 비행기 탈 때도 그렇죠. 예. 이거도 맞죠. 경험을 계속 얘기해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다리가 기신 분들 특히. 예.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엑스레이 찍게 되면 어느 정도 의심은 할 수 있는데, 네.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에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통증은 이제 염증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는데 이런 경우 이제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하게 되면은 무릎이 부어 있고 물이 차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질환이든지 그렇겠지만 관절 질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슬개 대퇴 과압박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슬개. 네. 그 슬개가 아니고 슬개입니다. 네, 슬개. 정확하게 해야 되네요. 대부분의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평소에 안 하다가 내가 이제 건강을 좀 위해서 등산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안 하다가 이제 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1차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원인이 되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거는 등산을 꼭 하셔야 되겠다면은 너무 높지 않은 산, 야산. 하고 계단이 없는 그 등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권해드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통증이 좀 잘 해결이 안 된다면은 사실 약물 치료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봐서 염증이 있다면 주사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적극적인 그 통증 치료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충격파 치료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그 이외에도 대부분 이런 분들 보면은 슬개골 자체가 이렇게 좀 유연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근력을 강화 운동을 하면은 많이 그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이 아프신데 운동해서 좋아지겠다고 무리해서 산 올라가시는 건 아주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 아프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무리해서 그 산행을 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등산할 때 무릎도 아프지만 이제 무릎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발목이 삐는 경우도 있고요. 발목 손상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요즘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오는 분들이 봄 되면서 꽤 많거든요. 봄이 되면서 이제 야외 활동이나 등산 같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발목이 다치는 경우는 턱이 있는 길을 이렇게 헛디뎌서 발목이 꺾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체중이 이제 좀 그 덜 실리면서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뭐 염좌다, 삐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든 그 상황은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이렇게 그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 느끼는 게 좀 달라지지 않으시겠어요? 네,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이제 발목 그 염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1단계라면은 이제 약간 이제 좀 손상이 있는 정도입니다. 인대가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 2단계라면은 발목 바깥쪽에 인대가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고요. 3단계라면은 앞쪽에 있는 인대하고 뒤쪽에 있는 인대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인데. 최악의 단계네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붓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약간 멍이 살짝 도는 경우인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얼음찜질을 하거나 이제 좀 쉬면은 좋아지는데 사실 막상 다친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몇 단계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되게 되면은 일단 한번 다친 인대는 쉽게 다시 다치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당연히 관절 안에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염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다면은 일단은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 주변에 보면은 왜 발목 삐어서 발목이 붓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진단이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관절 외상 중에 현재까지 그 인대 손상이 진단이 잘 안 되는 부위가 발목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발목에 있는 인대는 아주 가늘고 그 아주 작은 그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그 검사를 통해서는 진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건 무슨 고가의 그 MRI 같은 장비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요즘에는 그 텔러스 부하 장비라고 하는 특수한 그 장비가 있는데 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대를 끊어진 것을 우리가 진단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은 엑스레이를 찍되 네. 이렇게 그 부하를 줘서 꺾어서 그 벌어진 간격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뭐 무릎 관절 질환, 발목 관절 질환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봄철 등산에서 이제 관절 뭐 외상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방 방법 뭐가 있을까요? 등산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것이 그 발목하고 무릎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고요. 네, 스트레칭 중요하죠. 올라가실 때는 보폭을 너무 크게 하시지 말고 보폭을 좀 적게 하시는 것이 그 관절에 무리가 덜 가겠고요. 내려올 때도 아무래도 내려올 때 뒤꿈치부터 이렇게 땅을 디디게 되면 체중이 다 관절에 이렇게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앞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관절에 무리가 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설령 그 등산을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무릎이나 발목에 그 통증을 느끼거나 그런다면은 바로 하산을 하시고 초기에는 압박붕대나 얼음찜질 같은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통증들이 잘 안 낫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 병원을 방문하셔도 정확한 진단 받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무리한 등산은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디사랑병원 변재원 원장과 함께 무릎 관절 슬개골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기원 원장 수고하셨고요. 네.